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아주 우리 귀한 분, 제가 그래서 별명을 좀 지었습니다. 귀황이라고. 우리 박사님은 볼수록 귀염상이에요. 귀염둥이 황 박사. 그래서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황입니다. 귀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같이 또 촬영을 하고 나서 지금 쇼츠로 거북목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황 박사님이 다 근거가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영상을 보실 때 더 오픈마인드로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방송에 나온 이후로 움직임 클리닉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움직임 클리닉이라는 이 이름처럼 우리가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더 건강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배우고 또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신 이유는 저희가 두 차례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사람들의 댓글이 하체를 좀 빨리 해달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 역시도 제가 예전에 제일 좋아했던 운동이 하체 운동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특히나 저는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이런 거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이 스쿼트라는 게 쉬운 운동인가요? 어려운 운동인가요? 제 생각에는 스쿼트는 어려운 운동이죠.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중력을 저항해야 해서 운동인데, 보통 사람들이 스쿼트 자세가 안 나온다 그러면 발목의 각도가 안 좋다, 골반의 각도가 안 좋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코어가 무너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서 있을 때 중력을 코어가 잡아줘야지만 각도가 다 움직일 건데, 중력에 코어가 못 잡으면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상으로 각도들이 잠길 수밖에 없어요. 발목을 잠그든 골반을 잠그든 안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보통은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 이제 발목, 무릎, 고관절 여기를 우리가 신경을 쓰고, 특히나 스쿼트가 안 되는 사람한테 이런 발목 스트레칭을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지금 박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 코어가 잡혀 있는 상태가 잘 유지가 돼야지, 코어를 못 잡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을 잡기 위해서 관절이 잠기는 거죠.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스쿼트 자세가 안 나온다. 안 그러면 나오면 일단 누워서 똑같은 자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네, 누워서 스쿼트 자세를. 누웠는데 고관절 각도가 나오고 발목 각도 다 나오면 코가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코어가 잘 잡혀 있는데 말 그대로 진짜 발목이나 여기가 문제가 있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될 수도 있죠, 당연히. 네. 그거는 우리가 그럼 누워서 체크를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결국은 누워서 자세가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스쿼트가 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어부터 잡고 난 다음에 스쿼트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운동의 순번이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무작정 스쿼트가 제일 좋은 운동이야, 맞아요. 근데 스쿼트 자세가 안 나오는 사람은 이게 좋은 운동 무조건 해. 그러면 무릎 아프기 시작하고 허리 아프기 시작하고. 스쿼트를 하기 위해서는 중력을 대항할 수 있는 코어 운동들을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스쿼트를 해야지만 안 다치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접근이나 순서에 문제가 있다. 일반 사람들 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운동 수행이 좋으신 분들은 훈련을 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만들어서 너도 해.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요즘에 스쿼트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머신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박사님 생각에 스쿼트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나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담그는 게 아니라 의견이 궁금하잖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스쿼트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스쿼트가 불편한 사람이 굳이 스쿼트를 해야 되는지, 박사님 의견이 궁금한 거지. 그러면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제 경험상 저는 스쿼트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이야. 박사님은요? 저는 바디빌더 선수가 아니다. 그럼 굳이 스쿼트를 할 필요가 있나 이거죠. 근데 나는 이제 몸을 만들고 대회를 준비를 하고 몸짱이 되겠다. 그럼 스쿼트를 해야겠죠. 근데 일반인인데 스쿼트가 안 돼.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있는 거, 좋은 머신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보디빌더들은 더 이런 머신을 하고 일반인들은 스쿼트를 하라고 했는데, 박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스쿼트 동작이 안 나오는데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하면 좋죠. 너무 힘들고 통증이 심하고 아프다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거죠. 근데 바디빌더 선수들은 직업이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통증을 참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대체를 한다거나,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스쿼트가 안 된다고 한다면 참고 스쿼트를 하기보다는 스쿼트가 안 되는 원인을 찾아서 그런 그렇죠. 부위에 또 보강 운동을 해주고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주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 후에 이제 스쿼트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머신을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자, 그러면 일단 본론으로 넘어가서 스쿼트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좀. 저는 항상 먼저 뭘 얘기하냐면요, 스쿼트를 하든 아니면 데드리프트를 하든, 그리고 허리에 통증이 있든 발목을 먼저 보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서 있을 때 중량을 받는 데서 밑단이 발목이거든요. 그쵸. 스탠딩에 따라서 중량의 힘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허벅지가 엄청나게 타이트한다든가 종아리가 타이트한다든가 그러면 발목 가동성도 안 날 뿐더러 그쵸. 골반에 위치 변화도 생기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면 당연히 무리가 가겠죠. 중력에 의해서 최하단에 있는 거는 발목이기 때문에 발목의 어떤 위치나 이거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바디빌더 선수들이 스쿼트 동작을 저한테 배워가요. 그럼 저는 이제 그분의 중력을 버틸 수 있는 스쿼트 자세, 발의 위치를 찾아드려요. 스쿼트가 뭐죠?
중력을 이겨서 위로 일어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중력을 잘 버틸 수 있는 스탠딩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자, 찾아줘야 돼요. 아주 쉽습니다. 힘 검사 해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거는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한 상태에서 발끝을 밖으로 뺐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자세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상적인 거고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 한번 검사. 쉽죠. 네. 일어나 보실게요. 자, 하프만 할 거예요. 하프. 원래 제가 하던 대로 하면 네. 되죠. 원래 하던 대로. 네.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먹 딱 쥐시고 팔을 누를 거예요. 중력을 잘 버티면 팔이 안 내려갈 거예요. 중력 못 버티면 팔이 떨어지겠죠? 네. 버티세요. 자, 하나, 둘, 셋. 같이 하나, 둘, 셋. 이쪽 가보겠습니다. 버티세요. 하나, 둘, 셋. 자, 이 힘이랑 버티세요. 하나, 둘, 셋. 자, 됐습니다. 자, 아니, 마지막 봤을 때 똑같이 누른 것 같아요? 다시. 아니, 잠깐만. 아니. 손가락 하나. 버텨요. 하나, 둘, 셋. 아씨. 이쪽 한 손 하나 둘 셋. 이거랑 손가락 하나 그래?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그러면 왼쪽은 중력을 못 버티는 거예요. 중력을 버티면 어떻게 되죠? 누르는 힘에 의해서 잘 버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 버티는 거죠? 전체적인 문제긴 한데 일단 발로만 볼 거예요. 똑같이 서볼게요. 살짝 무릎 돌리고 앉아볼게요. 다시 하프 스쿼트 똑같이 됐어요. 주먹 쥐시고 버티세요. 하나 둘 셋. 버티세요. 하나 둘 셋. 자, 다시 하나 둘 셋. 됐어. 그게 아니라 내가 농락당하는 기분이야. 그죠? 얼마나 바꾼 거예요? 한 5도? 그러면 제가 습관적으로 항상 할 항상 할 때마다 때마다 얘가 이렇게 돌아가 있다는 소리예요. 무릎이. 그 상태에서 미는 거예요. 중량도 한쪽으로만 다 받았다는 다 받겠죠. 다리 크기를 보면 또 차이가 나겠죠. 얘가 잘 민다는 소리예요. 미는 거죠, 얘가 여기가. 잘 미는 거예요. 얘가 못 미는 거예요. 나는 항상 발끝의 위치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면 다시 하프 해볼까요? 앉았을 때 이 누르는 힘이 중간에 딱 끼는 거예요. 눌러도 버티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기둥이 흔들리니까 네. 오, 흔들리니까 오. 이 상태에서 계속 밀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은 계속 밀 거예요. 오른쪽으로만. 그러면 오른쪽으로 계속 밀면 결국엔 무릎이 나가죠. 데미지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른쪽 무릎이 안 좋거든. 근데 본인은 안 좋으니까 오른쪽 약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해 때문에 저희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에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 이게 셀프로도 바꿀 수 있어요. 발목이랑 종아리 장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또 바뀔 거예요. 방법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등척성 운동이 하나 있고요. 피부를 늘리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줄 겁니다. 움직임 클리닉 선생님들하고 협의된 건가요? 안 됐죠. 자, 그럼 두 가지의 발목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스쿼트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요. 처음에는 등척성 운동이에요. 네네. 각도를 만드는 건데 발 한번 올려볼까요? 아무 발이나 올릴까요? 왼발 올리셔야죠. 왼발이 안 네. 좋으니까 이 각이 발끝에 딱 있으셔야 돼요. 이 발 약간 뒤로 됐습니다. 항상 얘는 유지하실 거예요. 네. 무릎에 손 올리시고 천천히 밀 겁니다. 앞으로. 이때 뒤꿈치가 들려도 안 되고 딱 내릴 거예요. 그러면 힘이 어디 들어가요? 이렇게 밀면요? 네. 이쪽에 들어가겠죠? 그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들어가는 소리는 발목이 돌았다는 소리예요. 천천히 밀게요. 천천히 또 이거 내려야죠. 그렇죠. 딱 들고 계세요. 그러면 힘이 여기 딱 들어야 돼요. 좀 더 다시 들어갔다가 둘. 자, 여기 왜 앞에 들어가냐면요. 우리는 이진법이에요. 신경계통. 턴온 턴오프라 그래. 껐다 켰다. 앞쪽에 힘이 들어가면 뒤쪽은 힘이 안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종아리에 장력을 푸는 거예요. 앞쪽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힘이 들어가면 종아리 일을 안 해요. 힘들어하시죠? 다시 이거 내려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다시 쑥 그대로 유지한다 생각하시고 그렇죠. 힘이 딱 들어가요. 괜찮으세요? 네, 다시 마지막 한 번 더 쑥 됐습니다. 이게 발목에 각도가 안 나도 이게 되게 좋아요. 그러면 앞쪽에 되게 얼얼해질 거예요. 맞아요. 이쪽. 맞아요. 잘하셨네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벽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자, 팔은 절대 굽히시면 안 되고요. 오른팔. 두 개 다. 벽에 있으면 더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얘는 미는 힘, 뒤꿈치 미는 힘, 얘가 밀면서 힘을 이렇게 밀 거예요. 그리고 무릎만 앞으로 천천히 가볼게요. 천천히. 그런데 뒤꿈치가 뜨면 안 돼요. 누르세요. 다시. 그러면 종아리가 엄청 당겨요. 죽을 만큼. 다시 좋았다가 한 번 더 쑥. 그렇죠. 밀어야 돼요. 밀고 둘, 오우. 다시. 자, 셋.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줄까요? 자, 엉덩이 힘. 그렇죠. 내리고. 그렇죠. 다시 마지막. 이건 종아리가 당기게끔. 그죠. 종아리가 당겨야 돼요. 허리가 꺾이면 안 돼요. 엉덩이 힘 딱 주시고. 됐습니다. 세 번만.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서. 자, 이제 다시 스쿼트 검사를 할 건데 아까처럼 똑같이 아까처럼. 주먹 쥐시고 네. 버티세요. 하나, 둘, 셋. 아우, 됐어요. 다시 하나, 둘, 셋. 아우. 이 정도만 해도 중력을 버틴다는 소리예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보디빌더분들이 웜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너타이나 아웃타이 고관절 풀어주는 거 이런 스트레칭만 잘해줘도 스쿼트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는지. 운동은요. 준비 운동을 시작해서 정리 운동을 끝나요. 이렇다 아웃타이는 본 운동에 가깝죠. 준비 운동의 개념이 개념이 아니고 아니죠. 바디빌 선수들이 준비 운동 하려면 작은 무게로 들면 준비 운동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런 게 준비 운동에 속하는 그렇죠. 거죠. 저도 운동할 때 이너타이랑 많이 하는 이유가 고관절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해주고 나면 스쿼트 할 때 도움은 되기는 돼요? 해요. 되죠.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저런 거는 준비 운동 웜업 개념이 아니라 본 운동의 개념이고 본 운동인데 모터 컨트롤에 가까워요. 근섬유의 작은 개수들을 쓰는. 실질적으로 내가 운동하는 거에 부상 방지라던가 좋은 퍼포먼스, 그 다음에 우리 인체는 계속해서 내가 편했던 대로만 움직이기 그죠. 때문에 네. 스쿼트를 할 때 원래 내가 하는 것처럼 해서 스쿼트를 할 맞아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장기화 될수록 더 부상이 오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가 오른쪽 무릎이 다칠 징조가 있었던 거네요. 그럼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처음에 했을 때랑 섰을 때의 발바닥의 압력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 발은 뒤꿈치에 힘이 실리고요. 이 애는 새끼발가락에 힘이 실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지금 누르는 힘은 이 애는 버틴다는 소리예요. 이 애는 못 버틴다는 소리죠. 버티고. 방금 했던 그 스트레칭은 뭐죠? 뒤꿈치를 누르는 동작들이에요. 내가 못 누르고 있는 쪽을 눌러서 그쪽에다가 부하를 받을 수 있게끔 주는 거네요. 네. 그리고 딱 서면 뒤꿈치에 힘이 들어가네?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습관적으로 안 하잖아. 그리고 그렇죠. 느끼질 못하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게 맨발로 하면 조금 더 좋겠네요. 훨씬 좋죠. 맨발로 서서 내가 오른쪽에 지금 발 뒤꿈치, 앞꿈치, 엄지 어디에 이게 가는지를 느껴보시면 분명히 차이점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알 수 있죠. 내가 체중이 잘 실리지 않는 쪽에 발목을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첫 번째 했던 동작, 두 번째 벽을 지탱해서 미는 동작을 해주면 스쿼트에 훨씬 끝나고 다시 서보면 내 무게 중심이 양쪽 뒤꿈치에 똑같네. 그때 하시면 미는 힘이 똑같아지죠. 그러면 섰을 때 이 느낌이 양쪽 뒤꿈치에 둘 다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그죠? 스탠드. 복숭아 앞이거든요. 힘 여기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누르는 힘을 똑바로 서 있는 기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저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고 양쪽 뒤꿈치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면 되겠죠. 짝다리지는 거 진짜 안 좋네요. 안 좋죠. 근데 사람은 짝다리 쓸 수밖에 없어요. 중력을 버틸려고 그러면. 박사님 말씀하신 게 코어의 중요성 얘기하셨고 근데 실제로 스쿼트 자체의 동작이 안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발목의 어떤 가동성이나 이런 게 안 나와서 스쿼트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지금 이런 동작을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코 운동 꼭 시키고 본인이 앞으로 숙였을 때 햄스트링이 짧아서 안 내려가요. 그래서 스쿼트 할 때 그게 안 되고 그러는데 그게 햄스트링이 짧은 게 아니죠. 근육은 뭐라고요? 바보. 사람들이 햄스트링이 짧다 해도 햄스트링 늘리잖아요. 늘리면 늘릴수록 긴장성 수축이 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도 코어가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부에 장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종아리나 발바닥에. 그런 사람 특징 중 하나가 엉덩이 힘을 잘 못 써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스쿼트나 데드를 하기 전에 필요한 코어 운동. 되게 많은데요. 그냥 서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보통 우리가 스쿼트 할 때 이 각도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되는 사람들한테 네네. 하는 좋은 코어 네네. 운동입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몸통의 안정성에 안정성에 고관절의 가동성이에요. 가동성. 근데 얘가 안정성을 못 잡아주면 가동성이 안정성 안 잡죠. 나오죠. 보통 저는 이제 이거거든요. 이게 잘 안 돼요 지금. 아이씨. 예. 괜찮으세요? 본인이 너무 놀라서 지금. 예.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면요. 무릎 뒤로 붙이고요. 뒤에 손을 딱 넣을 겁니다. 얘를 쪼을 거예요. 배로. 내전근육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배. 오케이. 배에 힘 들어가지. 배에 힘이 들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어우씨. 이 정도. 그리고 다시 힘든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연기한 거 아니야? 아까 안 됐다가 이거 피디님 돼요? 모자이크 해드릴 테니까 잠깐만 나와보세요. 실제로 이게 잘 안 돼요? 더 잘 안 돼요. 자, 이게 끝? 자. 얘로 얘를 쪼우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허벅지 말고 배에 힘이 배 힘. 들어가게. 힘 들어가요? 둘, 셋, 넷. 더 좋아요. 다섯. 배에 힘 들어가요. 배 힘 들어가요? 배. 이거 됐어요. 섰다가. 자, 다시 가볼까요? 오 아까워 내려가네. 오. 그러면 이 각도가 좋아지겠죠? 저는 원래 이게 내려가는 게 네. 진짜 힘 빼고 내려가면 여기까지 내려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잡고 배 힘 빡 주고 휙! 둘. 그럼 이제 복압을 치어서 몸통 안정성을 잡는 거죠. 그다음에 편하게? 응. 그럼 더 잘 내려가죠. 와 그러면 얘가 모빌리티가 좋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신기하다. 이제 스쿼트를 하는 거죠. 스쿼트를. 여기에 안정성이 생기니까 가동성이 만들어지는 거지. 여러분 이거 하실 때 내전근에 힘 들어가지 않게 하셔야 돼요. 배만 딱 들어가셔야 돼요. 잡고 배에 힘 주고 그래서 꽉 쪼으셔야 돼요. 꽉. 몇 초 정도 하나요? 한 5초만 하세요. 더 가벼워지는 겁니다. 와 이게 내려가는 게 다르네. 한 번 하고 이제 싹 내려가시면 되죠. 아니 지금 너무 궁금한 게 진짜 많고 계속해서 정보를 드릴 거예요. 스쿼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고 이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부터 어떻게 하면 스쿼트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일단 중요한 거는 코어가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제일 하단에 있는 이 발목에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을 배워보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코어 운동을 배워봤는데요. 지금 박사님 알고 계신 게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이 정도만 해도 박사님
자, 여러분, 황 박사님이 이렇게 계속 나오시려면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우선은 그 움직임 클리닉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국에 7개 시험 있잖아요.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운동 수행이 안 되거나 그러면 움직임 클리닉 가시면 다 선생님들이 다 저랑 같이 10년 가까이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원인을 찾아주실 거예요. 댓글에 이미 서울지점에 방문해서 오신 분들 되게 많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특별히 또 영상 보시고 오신 분들은 좀 많이 신경 써주세요. 할인 쿠폰이나 이런 거좀 알겠습니다. 만들어주시고. 할인 쿠폰. 마스터 할인 쿠폰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네. 마스터 채널 보고 오면은 10%. 전국 움직임 클리닉 10% 할인. 네, 10%. 이거 얘기된 거예요? 된 거예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 지금? 네. 그리고 전국에 7개인데 저희 홈페이지 가면 리스트가 있어요. 시작하신 분들의 명단이 있어요. 네네네네. 전국에 7개 멀다 그러면 다이렉트로 그분한테 찾아가시면 돼요. 오,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이벤트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우리 박사님이 알려주신 이 동작 어렵지 않잖아요. 영상 틀어놓고 연습하시고 이 스트레칭을 할 때 어디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감각. 이거 연습하시면서 여러분 운동하실 때 큰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